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궁금증을 똑소리 나게 해결하는 똑소리보험의 한쌤입니다. 저는 제이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요즘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 특약 가입했는데 혹시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빈치 로봇 암수술 특약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의료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셨나요? 그럼요. 대학병원 심사간호사 출신 제이쌤입니다. 네. 한쌤, 제가 병원에서 실제 수술과 치료 과정을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봤는데요. 최근 의료기술 중에서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로봇 수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로봇 수술과 보험 약관 사이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로봇 수술 특약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로봇 수술이 정확히 어떤 수술인가요? 수술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개복 수술은요, 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배를 크게 열어서 수술하는 방식이고, 복강경 수술은 작은 구멍을 통해 카메라와 기구를 넣어 수술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많이 시행하는 로봇 수술은요, 의사가 로봇 장비를 조작해서 정교하게 수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알아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로봇을 조작하는 방식이 로봇 수술이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개복 수술에 대비해서 로봇 수술의 장점을 보자면요, 3D 영상으로 수술 부위를 확대하기 때문에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절개 부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출혈이 적고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고객분도 자궁암 진단받고 이 로봇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퇴원하시고 회복도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수술 비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로봇 수술은요, 비급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마다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는데요, 수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까지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빈치 로봇 수술 특약을 가입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다빈치 로봇 수술 특약을 많이 넣어드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다빈치 로봇 수술을 수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수술 방식이 아니라 다빈치는 기계 이름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빈치는요, 로봇 수술 장비를 만든 회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수술 방식이고 다빈치는 장비 브랜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장비도 또 있는 거죠, 따로. 맞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다빈치 로봇 수술 특약도 있지만 뭐 레보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특약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요즘 병원에서 이 다빈치 말고도 다른 로봇 수술 장비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대표적인 것이 요즘 특약에 등장하고 있는 레보아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로봇 수술 장비들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 약관 중에는 다빈치만 보장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이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이건 바로 수가 코드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다빈치 수술 코드가 QZ961, 그리고 레보아이 수술 코드는 QZ962 이렇게 각각 코드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후부터 로봇 수술 코드가 QZ966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보험 약관에 다빈치 수술 QZ961이라고 명시된 경우 지금 수술 코드인 QZ966이 나오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다만 일부 약관에서는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수술 기록지에 다빈치 기기 사용이 확인되면 보장. 이 경우에는요, 다빈치 장비로 수술을 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레보아이로 수술하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약관을 확인해 봤는데요. 다빈치 로봇 암 수술의 정의, 암 및 특정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의 수가 코드에 해당하는 수술 QZ961, 수가 코드에 해당
해당하는 수술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약관 1에서 정의하는 수가 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 기록지상 다빈치 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빈치 로봇 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쌤. 제가 수가 코드가 QZ966으로 통합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약관을 보시면요. QZ966 로봇 보조수술 다빈치 기기 또는 레보아이 기기를 이용하는 수술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다빈치와 레보아이를 모두 보상하겠죠. 맞습니다. 요즘 다빈치, 레보아이를 다 보장하는 특약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빈치 또는 레보아이 말고도 새로운 로봇 수술 장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특정 기계만 보장하는 특약은 점점 보장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약을 구성할 때 다빈치 로봇 수술 특약이 보험료가 가성비가 좋다면 넣으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특정 치료만 보장하는 특약보다는요. 비급여 암치료비, 암주요치료비 같이 암치료 행위별로 보장되는 보험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다빈치 로봇 수술만 있으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다빈치 로봇 수술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보험이 특정 장비나 특정 치료에만 묶여 있으면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병원에서 보면요. 의료기술은 점점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로봇 수술 장비도 계속 나오고 새로운 항암 치료나 수술 방법도 계속 등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를 미리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약관이 어떤 기준으로 보장되는지 특정 장비만 보장하는 구조인지 치료 방법과 관계없이 보장되는 담보가 있는지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좀 우려되는 점이 이 방송을 보시고 다빈치 로봇 수술 특약을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보험료 가성비가 좋잖아요. 네. 그리고 다빈치 로봇 수술을 할 확률이 있으니까 특약 삭제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전문가님을 통해서 다빈치가 수술 방법이 아니라 회사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이쌤, 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그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